도내안 특급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들끼리 벌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려던 중국인이 살해됐는데 범인 4명은 공항과 카지노 등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가 20여 분 만에 다시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 20분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찾아간 객실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인이 가상화폐를 사러 들어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그 들어간 방을 확인을 해보니 사람이 죽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살인 용의자인 30대 중국인 여성은 호텔에서 47km 떨어진 성산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긴급 체포하고 호텔 CCTV를 분석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중국인 남녀 3명을 제주공항과 호텔 카지노에서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현금 8,500만 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문 밖에 놔두자 공범이 나타나 이를 가져간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돈은 또다시 카지노에 있던 다른 공범에게 전달됐습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 그리고 진술과 피해자들의 각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국인 6명이 환전상을 폭행하고 10억 원을 빼앗다 붙잡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전이 잇따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면밀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 지은 건물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20여 명에 피해 금액도 2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경찰이 1년 전부터 신고를 받고도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인 나안수 씨. 나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7,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목사이자 재력가라던 건물 주인은 교회와 모든 부동산을 팔고 제주를 떠났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목사님이라서 믿고 계약한 것도 있고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잘못해도 이제 큰일은 없을 거다. 믿고 계약을 이제 한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게 이제 다 안심시키고 계약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화가 많이 나고. 건물 주인이 이곳에 지은 다가구 주택 세 채의 세입자는 12명. 전세 보증금은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이미 지난해 초부터 경찰에 알렸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물 주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경찰에 전달한 뒤 건물 주인의 가족들이 서귀포시 강정동에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미뤘고 전세 계약서 등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 확인을 안 하신 거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수사 지휘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계약서 모든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물으려고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서귀포시 강정동의 다가구 주택에서도 최근 세입자 9명이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그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저 집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피해 보신 분들 아쉽죠, 그런 거는.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언론 대응은 창구가 따로 있다며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주민 불편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차와 경차, 전기차, 그리고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 등을 제외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속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 속에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형차만 적용하고 서민들이 많이 타는 중형차 이하는 모두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통 중형차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23년도와 24년도 말까지 중형차 차량 증가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대형차와 중형차까지는 적용하고 소형차와 경차를 제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형차의 범위까지 확대돼가지고 70% 이상이 들어간다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일단 의문시가 될 부분이 있고, 최근 차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기량이 적어도 중형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종이 같지만은 배기량 문제 때문에 우리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동화, 인구 소멸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차고지 증명에 대한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지역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히 있겠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경차와 소형차, 전기차,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 대 외에 1600cc 미만의 중형차를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배기량은 소형인데 차체가 커 중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8만여 대를 추가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외 대상이 당초 50%대에서 70%대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전남에 살고 있는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치매 고위험 가구에 로봇을 보급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13년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3 장춘자 할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약 먹을 때를 가끔 놓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턴 AI 로봇 다솜이에게 아침 점심으로 매일 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진통제 복약 시간입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 말벗이 없어 때로는 적적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원격으로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돌봄 로봇의 도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식사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딸과 안부 전화를 나눕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셨어, 점심? 한섭이 오고 맛있게 먹었어. 생선구이. 이렇게 영상 통화하니까 너무 좋지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엄마 끊어요. 사랑해요.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다솜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담양군에만 60대가 도입돼 있는데요. 치매 위험 가구에 올해 23대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4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곽순자 할머니도 다솜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틀어주는 치매 예방 건강 체조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잊지 않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급할 때 뭐 119에다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좋아하는 거 노래도 듣고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6천여 명. 유병률은 5년 전 11.8%에서 12.23%로 늘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양구는 내년부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대상이 이제 늘어날 경우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AI 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차츰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12도까지 올라서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9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모래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부터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공기질이 종일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덜 추운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6도 보이고 있고 한라산 성판악은 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7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여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3일절인 주말부터 대체 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년 만에 제주 버스 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도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내일 제주 농업인 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현재 1,200원인 버스 요금을 1,400원과 1,500원, 1,700원으로 인상하는 세 가지 조정안을 놓고 추진 중인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4월에 최종 요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708억 원을 투입해 항만과 국가 어항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항 화물 부두에는 2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서귀포항은 기존 5천 톤급에서 최대 7천 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공사가 이뤄집니다. 또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와 추자항 소규모 방파제 공사 등도 진행됩니다.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급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50건에 육박하는 응급신호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스마트워치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2년 동안 9개 어촌계에 200대 스마트워치가 보급됐고 건강 이상 상황으로 모두 4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신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박도 이상 19건, 낙상 1건 순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녀의 건강 이상이 감지될 경우 119와 연계해 출동 조치를 돕습니다. 분산 에너지 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지원센터는
도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제주도는 지원센터 개소를 활용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